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금사과수, 금사탈퇴. 금사라는 것은 이제 금으로 된 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뱀이니까 아마 뭐겠어. 이건 서기에서 이 금사에서 이게 돌로 된 거예요, 돌. 석이죠? 금사과수, 물을 지난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야겠죠? 예. 여기 평양지가 있고, 평양이 있고, 저여라고 되어 있죠? 이게 늪지예요, 늪지. 늪지에 이렇게 뱀이 구불구불 나왔다. 그리고 옆에 호종사가 있다. 중출이다. 금성체에서 나왔다. 그 다음에 인역이 있다. 앞에 인역이 있다. 자, 어때요?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금성이 기봉하고 그렇게 됐죠. 금성이 기봉하여서 어떻게 석사 돌로 된 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앞에 인역이 있으니 인역이 뭐라고 했죠? 저기 순전 인역이 되니 귀가 나타난다. 청하여 공상이다. 이것은 공상이 나온다. 굉장히 높은 G에 나오죠. 자, 똑같은데 금사예요, 이것도. 금사가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평강에서 나왔어요. 호종사가 있어야겠죠? 호종사가 있어야겠죠? 호종사가 없으면 안 되겠죠. 자, 이것은 금사탈퇴. 원래 탈퇴라는 것은 뭔가 박한하는 상태이죠.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것도 실은 옆에 호종사가 있고 잘만 된다면은 똑같아요. 사가 있고 인역이 있으니까 여기도 신동이 나와서 귀에 신동이 된다. 그러나 귀에는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하는데 뒤에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금사과수라는 것은 물속으로 자 금성체에서 평양에서 금성으로 약간 습하면 되겠죠. 물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근데 이때 금으로 된 금사는 돌 성맥이라고 그러죠. 이게 석이죠, 석.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예요, 지금요? 수화기제죠, 수화기제. 그죠? 수화기제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금사탈퇴, 금사과수 중에서 금사과수는 약간 호종사가 있고 저어가 있고 금사탈퇴는 저어가 없이 그냥 돌로 된 뱀만 나오는 거. 금사탈퇴. 자, 이 두 개를 봅시다. 자, 여기에 산도 두 개가 있어요. 자, 이 첫 번째 산도를 봅시다. 자, 화성체에서 개장했죠? 개장 전심하고 내려가면서 요게 금사과수예요. 아까 금사과수 할 때는 늪지가 있어야 된다고. 예, 이게 늪지예요, 여기 늪지. 그 다음에 옆에 사각도 있네, 그죠? 평지에서 늪지가 있어서 내려간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그러다가 앞에서 여기서 개장천심 하면서 혀를 맺었어요. 자, 여기에서 나중에 이제 청룡 때 나오는데, 요게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생강룡이라고 그래요. 옆으로 나와 있는 거. 그럼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앞에 뭐가 있어요? 어주화가 있고, 귀인이 있으니까 상공이 나오죠. 그래서 상공이 나온다. 상공이 나왔다. 자, 똑같은 이치. 자, 그런데 여기는 화성체에서 나왔는데, 화성체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녹봉이 있죠. 자, 여기는 금성체에서 나왔어요. 금성체는 무관이 될 수 있는 기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죠. 그죠? 자, 금성체에서 쭉 나와서 여기는 금사탈퇴예요. 왜? 탈퇴라는 것은 석사, 돌로 된 뱀만 쫙 나와 있죠. 요게 금사탈퇴죠. 예, 요게 금사탈퇴예요. 쭉 내려갔죠. 뱀이 그냥 내려가는 것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나왔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단지 사격 두 개만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뭐예요? 바깥에 호종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나쁘진 않지요. 자, 아까 이 앞에서 만약에 이 호종사가 없다면 어떨까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이 호종사가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어병사가 있어요. 어병, 임금님이 나와요. 또 시인이 있어요. 자, 어병사가 나오니까 임금이 나올 정도 재상이 나와 있는데 앞에 뭐가 있냐? 장대. 아하. 장대다. 장대면 뭘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가 발복하죠. 여자가 발복하죠. 여자가 발복하니까 뭐가 됐어요?
자, 귀비가 됐다. 그래서 장귀비의 조다.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이게 남자였더라면 여위에는 상공하고도 거의 비슷하겠죠. 그죠? 왜? 어대가 있으니까. 근데 이게 장대가 결정적으로 여자가 발복하는 걸로 되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귀비가 나왔어. 귀비. 이것은 상공. 자, 이렇게 해서 나왔다. 자, 이것은 장귀비의 수고, 이건 왕상공의 할아버지 묘다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봤을 때, 자, 이렇게 여기에 나왔어요. 이걸 갖다가 금사과수, 이것은 금사탈퇴. 자, 이제 여러분들이 조선에서 쭉 내려오면서 이런 거 많아요. 이런 거 볼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호위하고 있는, 호위하고 내는 호종사죠? 호종하고 있는 이 사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금사과수하고 금사탈퇴의 구분 어떻게? 금사과수는 똑같이 뱀이 굴고 가야 내려오고 같이 금사탈퇴는 뱀이 혐을 벗은 듯하고 그 다음에 금사과수는 저여가 있고 연못이 있고 금사탈퇴는 그냥 평강에서 없다. 그리고 성맥으로 내려온다. 뭐가? 뱀이. 자, 그 다음에 인욕이 있더라. 인욕이라는 앞에 이렇게 있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외호, 바깥에 호위하는 것들이 다 이것은 없고 이건 있더라. 그죠? 약하더라, 이건. 아까는 근데 그 사격에서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것은 청귀하고 이것은 청만 나오고 이것은 잘 되면은 공경, 상공, 대귀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신동 정도가 나온다. 그런데 아까는 굉장히 좋고 앞에 장대사, 어조화사가 있었기 때문에 귀비가 나온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금사과수, 과수라는 건 뭐예요? 물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물로. 뱀이, 금뱀이 아니죠. 금은 원래는요, 성맥이 물속으로 지나가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금사라는 것은 석으로 되어 있죠. 그죠? 자, 두 번째, 옥사포송. 뭐가 돼요? 북 같죠? 북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지그재그로 계속 앞에서 우리가 겸가엽, 양묘지 이런 거 배울 때 그랬죠? 이렇게 차례로 내려오면은 정출은 아니더라도 버릴 수는 없다고 그랬죠? 맞아요. 자, 옥사 누가 사용하는 거예요? 여자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잘 되면은 여자의 덕으로 남편이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옥사포송은 이게 옥으로 된 이게 배틀 할 때 북이죠. 북사자잖아요. 북이잖아요. 배틀 짤 때 북이잖아요. 사가에 포송. 그래서 옥사포추라는 것은 천시만이 용이 귀하다. 기교한 여인이 나오니 부귀에 딴다. 그러면서 이 여자로 인해서 남편이 더 잘 된다. 남편이 따라 귀한 것이니 또한 그로 인하여 취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옥사기 때문에 여자가 잘 된다. 라고 보는 것들이죠. 자, 여기 봅시다. 이게 옥사는 시어라면은 아마 옛날에 오사대 감찰관 정도 돼요. 시어가. 자, 방시어의 할아버지이고 요것은 여몽의 할아버지예요. 둘 다. 자, 봅시다. 자, 여기도 똑같이 완전히 개장천식 완전히 둘렀죠. 그렇죠? 여기는 참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여기서 옥사포송으로 내려와가지고 다시 뒤집어서 여기에서 혀를 맺었어요. 그리고 앞에 이것을 보는데 이게 뭐예요? 자, 병장을 이뤘죠. 병장을 이뤘고 그 앞에 귀인이 있다. 장내귀인. 장내귀인이 나타나니까
굉장히 문관 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 나오겠죠. 그래서 시어가 나온 거예요. 시어. 자, 다시 한번 여기서 쭉 와서 다시 돌아가지고 다시 내리면 옥사포승으로 내려왔다가 요게 이어져서 개장천심하고 이 맥이 다시 돌았죠. 이렇게 완전히 돌아서 여기도 개장천심했죠. 그리고 여기다가 혀를 맺으면서 앞에 뭘 봤어요? 이걸 본 거죠. 장내 귀인을 본 거죠. 굉장히 좋죠. 그리고 물 자체도 완벽하게 감싸잖아요. 다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용 자체가 완벽하게 한 바퀴 돌아서 자기 그 완산까지 조완산까지 이루어지죠. 그럼 굉장히 크죠. 그래서 어사대의 감찰관 즉 시어가 나왔다. 누가 방씨 집안의 시어의 할아버지를 묻고 나서 자 그다음에 이걸 봅시다. 여기는 또 재밌죠. 자 여기서 굉장히 크게 여기서 끊어지는데 아마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끊어지다 벌써 와서 여기서 내려오면서 목성체에서 쭉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여기에 옥사포송이 있네요. 아까 배 옥사포송이 있으면 쭉 천심으로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맺었어요. 그리고 앞에 연못이 있고 여기가 쭉 올라가면서 여기에 다시 문필봉이 있어요. 자, 요게 천마가 있고 이것들이 이제 호의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옆에 뭐가 있어요? 기고사가 있죠. 기고사. 이건 기죠. 이건 고지요. 자, 이 기고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타났어요? 아하, 장군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실은 여기서 여몽조는 이 사람은 무장과 군사지. 이게 여몽이라면 아마 삼국지에서도 나오걸랑요. 그 사람은 네, 할아버지지 않느냐라는 추측이 들어가요. 여기서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기도 군사권을 지휘하는 장군이 나타나더라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옥사포승, 요 옥사 이렇게 된 것들을 옥사포승이라고 한다. 근데 실은 이건 뭐 만약에 여기에 뭐 장대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귀인이 있고 해서 이게 만약에 소가 되고 장대가 된다면은 여기서도 여자가 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여자의 덕으로 남변이 되겠지만 여기서는 장래귀인이 남자죠. 자 여기서는 뭐예요? 또 남자죠. 그러다 보니까 옥사포승이 실은 여성이 사용하는 북이지만은 뱃살 때 북이죠. 실끄러미가 북이죠. 북이지만은 실은 여기서는 남자들이 다 밟고 간 걸로 되어 있죠. 자, 두 가지의 그런 것을 산도로서 한번 봤습니다. 자, 옥사포송. 자, 다시 세 개. 금난명옥가.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 쭉 보세요. 왜냐면 면류관처럼 위에서 쭉 내려와요. 이렇게. 이게 하나씩 되는 게 꼭 이게 9개가 된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인데 굳이 9개나 뭐 12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하나의 면류관이다. 이게 왜 왕이 이렇게 쓰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형상이다. 자, 이것은 뭐예요? 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 요것은 신하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요것은 봉황의 세작을 말할 수 있고 자, 여기서는 또 여기 노편이라고 뒤에 나오걸랑요. 노편. 이게 노편이에요, 노편. 노편에다가 요게 기러기 발 휘예요. 그래서 옥금휘 예, 검은고 발 있죠. 예. 옥금이에요. 치우쳤죠. 그래서 치우친 편이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그러므로 청하나 귀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자, 금난명옥가. 그 다음에 천면조류, 옥금휘. 옥금휘는 약간 기러기 발인데 치우쳤다고 그랬죠? 천면조류는 약간 일자 문성이죠? 자, 이것은 뭐예요? 수성체에서 내려온 거예요. 자, 근본이 이것은 수성체다. 자, 이것은 근본이 목성이다. 이건 목이면서 이건 토죠. 자, 그래서 수성이 변화해서 됐다. 일자무성이 됐다. 직목이다.
다음에 반원 관계이다. 여기서 인신지수, 사람의 신하의 우두머리가 될 상이다. 여기서는 공후, 세작을 이룬다. 그러나 여기서는 약간 삐뚤어졌기 때문에, 자, 문으로 이름이 달리고 처사나 고사가 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건 직이다. 이게 옥금휘. 이건 노편이에요, 나중에. 노편입니다. 노편에다가 기러기발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난 명옥과 천면조류 옥금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알고는 있었어요. 왜냐면 어디 가서 혹시라도 하나라도 된다면 그걸 해설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들은 이건 우리나라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앞으로 풍수지리를 우리나라에서 할 거예요. 우리나라의 풍수지리 이론, 이 이론을 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만약 여러분이 캐나다에 가서 이러한 사격을 봤을 때 이걸 해설을 못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대비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만 가지고 보는 풍수가 아니고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풍수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담아두세요. 머리에다가. 단지 이렇게 구슬이 끼어져 있기 때문에 좋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자, 노화묘. 이 묘자라는 말은 흔들흔들거리다, 나붓기다 그런 거예요. 노화는 뭐죠? 갈대노자잖아, 갈대. 갈대꽃이 흔들거린다 라는 뜻이에요. 근데 혹시 여러분 나중에 경전을 번역하다 보면 마령이란 말이 나와요. 마령. 말마자에다가 이제 그 마령을 쓰는데, 이 마령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말 대가리의 목이죠. 말목이라고 생각해요. 말목이 왜 좋을까요? 말이 이렇게 있으면 목이 이렇게 됐으니까 목이 작죠? 결인처에 결인처, 속기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령 봉요라는 말을 그래서 한 거예요, 여기서. 혹시 나중에라도 여러분들이 마령이라는 말을 할 때, 마령을 할 때는 항상 목성체에서 뚝 떨어져서 마령이 된다. 왜 마령이라고 하지 말고 여기를 갖다 결인처로 이렇게 보세요. 결인처. 묶은 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봉요라는 말을 써서. 봉요란 뭐죠? 허리. 개미허리처럼 생긴 거. 학설이라고 그랬잖아요. 학설하고 똑같다고 그랬죠? 자, 노화뇨. 갈대꽃이 흔들거리면서 내려가는데, 요게 갈대예요. 갈대꽃. 요게. 꽃이에요. 이걸 갈대로 본 거예요. 갈대. 노화뇨. 갈대꽃이 줄기처럼 가늘고 연하게 보이는데, 맥이 좌우로 유연하게 굴곡하며 이어진 것을 본다. 이렇게 데려오더라 하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아까 노편이라고 했죠? 노편이 가운데 있고 바깥에 꽃이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크게 됐을 때는 편이 활을 대한다고 하는데, 실은 조그만하게 이렇게 흐트러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 해석이 달라져요. 또 조그만하게 되면 이것은 음욕을 주관한다고 나와 있어요. 음욕을 주관한다. 그래서 작은 것은 화이고 큰 것은 아니니 대강 논설에 불가능하다. 즉 무슨 얘기다? 큰 것은 이렇게 크게 옆에 달라붙어 있는 것, 꽃처럼 노화처럼 이렇게 화처럼 크게 된 것은 상관이 없지만 작게 이렇게 막 산재해 있는 것들은 음욕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노화가 갈대로 만든 채찍이죠. 채찍이 뭐 하는 거예요? 말 타면서 말을 갖다가 빨리 달리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노화가 편을 대하니 말 타고 조정에 들어간다. 굉장히 조정에 들어가는 형상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자, 그다음에 노편 나왔네요. 이게 노편이에요. 노편. 노화편이에요. 이게. 자, 이것은 목성체에서 이렇게 편이 나왔고, 이것은 도지목에서 그냥 나와버렸고, 이것은 그냥 이렇게 나왔어요. 옆으로. 자, 이 세 개가 약간 똑같이 노화편이라고 해요. 노화편. 잠깐만. 노화편인데 줄여서 노편이라고도 합니다. 노편. 줄여서 노편. 노편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그냥 도지목이라고 하는데 노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목성체에서 나온 것, 여기 나온 것은 귀격으로 공상이 나타나고, 공상이 나오고, 자, 이런 것은 그냥 일자로 나온 거, 이런 거, 정출로 쭉 떨어진 거, 그것은 태위가 나오고, 이것은 특거. 그런데 아무리 노편이라도 옆에 호종사가 없으면 안 돼요. 호종사는 다 있어야 돼요. 호종사 다 있어야 돼요. 호종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생긴 것을 노편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에서는 안 돼요. 이렇게만 나오면 뭐가 된다고 그랬죠? 향화지지란 뭐죠? 그냥 제실 만드는 데 필요하지만은 사람이 사는 터에는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일자무성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노편이라고 한다. 이런 형상을 갖다 노편이라고 합니다. 자, 산도를 한번 봅시다. 자, 먼저 노화뇨하고 노화편하고는 약간 틀리죠. 노화뇨는 뭔가 꽃들이 흔들흔들 산재되어 있는 것을 노화뇨입니다. 흔들그리다 뇨자예요. 노편이라고 할 때 노화편은 그냥 그 상태로 나온 거예요. 이 상태로 나온 것은 노편이라고 합니다. 이게 노화뇨하고 노편하고는 뇨자가 뭐예요? 흔들그릴 뇨자예요. 흔들그리다는 뇨자, 이게 뇨자가 세조편에 의자 붙였죠? 흔들리다 하는 것들. 그러니까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이것은 청귀를 뜻하고 이것은 귀격인데 뜻 잘 되면 상공까지 나오죠. 자, 그러면 산도를 보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노화뇨죠, 이게. 왜? 노편에다가 옆에 꽃이 있죠? 예, 요게 노화뇨예요. 자, 요건 뭐예요? 이거 노편이에요, 노편. 그냥 쭉 퍼졌죠? 요건 뭐예요? 요것도 그냥 노편이죠? 자, 이 세 개의 산도를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산에서 쭉 그냥 점으로 이렇게 연결했죠, 이렇게. 연결돼서 앞에 들어갔고, 앞에 어병사가 있네요. 어병사. 그 다음에 여기에 상태봉도 있네요. 또 뭔가 기고사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실은 유조? 이게 아니다. 이게 유조가 아니라 이게 아마 여기 잠깐만요. 유시조. 유시조. 그 다음에 노화편, 이 진조. 진씨의 할아버지. 진조는 뭘로 되어 있어요? 벌써. 여기다. 노화뇨. 그 다음에 여기는 노편으로 되어 있죠.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쭉 내려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와서 여기서 갔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쭉 내려갔죠. 이렇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획 틀었어요. 또 이렇게 한번. 근데 또 이게 뭐예요? 앞에서 봤던 천갑이 뭐였었죠? 찬갑이. 금찬갑 아세요? 예, 금성체가 이렇게 연이어서 내려온 금찬갑이었죠. 무관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렇게, 네, 금찬갑. 이게 금찬갑이에요, 금찬갑. 그리고 여기서 이걸 갖다가 보고 쓴 거예요. 이게 찬갑도 있죠, 이게. 금찬갑. 그리고 이게 실은 이제, 아까 노화편이죠, 이게 노화편, 여기 노화편이죠, 그죠? 이것은 진조.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아마 무관이 나타났겠죠.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봅시다. 여기는 미산에서 태산병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태산에서 이렇게 자, 원래 진병향은 임좌병향이죠. 우리는 임좌병향이라고 그러죠. 근데 옛날 서적에 보면 태산병향이란 말을 들어요. 말이 안 되죠. 산이 태방향에서 내려왔고 향은 그러면 태좌 이게 틀려야 되죠, 그죠? 이게 병향이 임자병향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됐어요? 태산병향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이 안 되죠. 이렇게 왔다가 태산에서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서 우리는 보통 임좌 여기서 얘기할 때 임자병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옛날 서적에 보면 태방위에서 산이 내려와가지고
병양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여기 보면 자, 이 글이 이제 양태경의 조래요. 자, 양태경은 10여 명에 등거한 사람이 나왔으나 태경 한 사람이 관직에 나가 3사가 되었다. 양태경의 5자 5 아들은 동시에 관청에 종사했는데 태산병향이다. 이상하죠? 태산병향이라는 태자 유향이잖아요. 묘향이. 근데 임자병향이었는데 태산병향이라는 거 보면 태산에서 용이 내려가서 여기에서 임자병향을 했는데 이걸 갖다가 옛날 서적에서는 태산병향이라고 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하고 틀려요. 요새하고는 이게 송나라 이전 때까지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쉽게 봐야 돼요. 자, 이것이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간 것이 이게 노화편이다. 그리고 앞에 물이 끼어간다. 라고 해서 나와서 이걸 갖다가 설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세 개를 한번 비교를 해 봅시다. 자, 이 노화령, 요거 정격이죠? 노화편의 정격이다. 유씨의 조고, 할아버지고, 노환의 정격이고, 노환의 표준형이다. 그렇죠? 발음은 자손이 관직에서 끊이지 않았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아마 큰 장군 정도가 나왔을 것 같아요. 어병사도 있고, 상태도 있고, 기고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 자, 두 번째. 자, 진조. 노화편이죠? 요게 편이죠? 요게. 그 다음에 여기 찬갑이라고 했어요. 자, 누가 나타났겠어요? 여기도 무관이 나타났겠죠? 무관이 나타날 것 같아요. 무관이라고 봐야 돼요. 여기서도. 무관이 나타났다. 진조. 그래서 여기는 장원이 배출됐다라고 하는데, 갑과 장원이 했다는 게, 갑과, 즉, 장원 중에서 제일 1등으로 된 장원을 얘기해요. 이게 찬갑이죠? 앞에서 봤던 금찬갑. 자,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도에서 다 이해를 하지 않으면은 이걸 해설을 못해요. 찬갑이 뭔지 이게 찬갑이죠. 이 찬갑. 금성체가 쭉 내려오는 거 찬갑이잖아요. 앞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양태경의 할아버지, 양태경의 조. 태산병향이다. 원래는 임자병향이라고 하는데 쭉 태산에서 내려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임자병향을 한 거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하죠. 자, 평제운으로 나왔다. 10여 명이 등과했는데 5 아들이 전부 다 됐더라. 그래서 평제가 특수한 호송사가 계속. 그러니까 이 바깥에 전이 따른다는 거예요. 전이. 호송사. 그리고 이것들이 호종사로 본 거죠. 전이 따른 거. 전이 따라졌다. 아까 얘기했죠? 노편은 호종사가 없으면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옆에 약간 조금이지만 그래도 여기 약간 멀리 이것도 호종사가 없죠. 이것도 별로예요. 그러나 이것이 있으니까 다행인데, 그죠? 이것도 호종사가 없으니까 별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전이 있기 때문에 호종사가 따르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건 갖다가 노편 영구 축지형 노편인데 영구 신령스러운 거북이가 축지 집 여기 땅을 갖다가 걸어간다. 땅으로 달려간다. 축지 오공형 하면 오공을 갖다가 쫓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축지 땅으로 지나간다 그 뜻입니다. 양태경의 조다. 그 다음에 옥사편 옥금현. 자, 이건 두 가지다. 자, 옥사 옥금. 사라는 것은 편이죠. 실사가 있고 편이 있어요. 아까 옥사편이니까 어때요? 이것이 옥사편이죠, 이게. 예, 이게 옥사편이잖아요. 그러면서 옥사편인데 이렇게 나와서 실이 어디에서? 머리 쪽에서. 이게 머리예요. 주사네요. 여기에서 내려왔어요. 옥금면은 옥으로 된 금, 검은고, 가야금이에요. 가야금인데 가야금 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보다는 약간 현이 커요. 그래서 옥금면 약간 커요. 같이 나오는데 옥금면 크게 나와요. 요 큰 것을 뜻해요. 요것이 정이에요. 이게 혈이에요. 여기서는 여기서 나와요. 옥사편은 실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옥금면은 이 큰 데서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머리 쪽에서 맥이 나오더라 하는 것들. 자, 봅시다. 여기. 자, 왕장원 조하고 육판관의 할아버지하고 요를 갖다가 비교해 봅시다. 자, 똑같이 이거 뭐예요? 옥사편이죠? 왜? 이거 조그만하니까. 그죠? 이게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목성체 두 개로 쭉 내려가서 여기서 내려가서 목에서 같이 들어가서 여기에 보면은 어병사가 있고 이게 어병사고 이게 어저사죠.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장원이라고 했는데 장원이 됐으니까 아마 높은 관직에 올라갔겠죠. 장원이니까 뭐 급제했으니까 높은 처지에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물 역시도 완전 수구처럼 나가 있죠. 험파고요. 여기에 수구처에도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아까 옥사편은 이 실에서 나오는 것, 요것이 맥이다. 요것이 크고 요거 작은 거죠. 이렇게 내려가더라. 자, 옥금현은 큰 데서 내려간다고 했죠. 이렇게 옥금현 내려갔어요. 옆에도 횡금이 있네요. 횡금안이 있고, 자, 횡금, 가야금이죠? 가야금. 만약에 이게 검은고면은 남자일 것이고, 그런데 내관이 있고, 시위가 있고, 귀인이 있고, 삼태봉이 있고, 뭐, 천마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남자로 봐야 돼요. 남자. 그래서 판관이 된 거예요. 육판관.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하나의 산도만 보더라도 왜 여기로 이렇게 가지 않고 이를 갔느냐? 이것은 옥금현이다. 이것은 옥사편이다. 그래서 여기가 이 큰 데로 내려가지 않고 왜 작은 데로 가냐? 옥사편이다. 사하고 금이죠. 네. 검은고잖아요. 그죠? 같이 머리에서 나온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같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공죽장 금두옥인. 자, 죽장이에요. 그야말로 죽장이에요. 이렇게 연여졌네, 그죠? 연여졌는데 죽장처럼 보인다 이거예요. 죽장.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도 무당이란 뜻이에요. 유탕하다. 왜 그래요? 따르는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만약에 호종사가 있으면 어떨까요? 이것도 쓸 수 있어요. 호종사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공주장은 나쁜 건 아니에요. 왜? 노편이잖아요. 노편처럼 있잖아요. 그죠? 또 도지목처럼 있잖아요. 상관없잖아요. 횡으로 정으로 되려니까 상관없잖아요. 그죠? 단지 호종사가 없으니까 여기서는 침으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호종사가 있으면 만약에 쓸 수가 있어요. 금두옥인. 자, 옥인사가 여기 있어요. 옥인사는 뭐예요? 네모진 거죠? 금두옥인. 대부대기한용이다. 똑같이. 두와 인이 있다. 금으로 된 말이 뭐죠? 쌀 되는 거, 그 말이에요. 그 두자예요. 금두옥인. 그러니까 귀한 기운이 있더라. 이런 것은 없어요. 거의 없을 것이에요. 공죽장은 있겠죠?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 공죽장하고 금두옥인. 전부 다 공죽장은 목성체다. 이것은 토성체로 되어 있더라. 자, 그 다음에 대나무 지팡이다. 이것은 말과 옥새가 같이 있더라. 자, 쭉 하면서 이것은 유탕하고 사무가 나온다.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잘 되면은 나쁠 수가 없어요. 자, 대부의 대기한격이다. 여운 좋은 격이다. 하는 것들 같이. 공죽장, 금두옥인. 옥인사가 있어서 옥인이라고 해요. 옥인은 뭐죠? 인이잖아, 네모지.
인장. 응? 자, 다음 금선출협, 루선출협. 자, 배를 갖다가 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루라고도 해요. 그래서 루선이라고 하는데, 루선은 다락배 조그만한 거예요. 선은 뭐예요? 큰 배. 자, 금선출협. 금성체에서 요렇게 요게 배예요, 배. 이게 물이죠? 이게 배가 협에서 나오는 거죠. 대귀한 땅이다. 금성이 낮고 평평하게 낙하여 배가 되었다. 양방향에 일어나는 산협이 호위한다. 산협이 호위한다. 양산이 호위한다. 이것은 귀한 것이다. 금이 수를 대하니 금생수죠. 그래서 정맥으로서 대귀대구하다. 대귀하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작은 배인데 루선. 자, 목성체에서 쭉 해서 약간 넘어졌어 이렇게. 그 다음에 옆에 산들이 호위를 하고 있다. 자, 이것은 삼공이 나온다. 재상이 나온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서 나오죠. 이렇게 크게 나오죠. 이것은 석순이 있어요. 이렇게 석순이 뭐예요? 높이 올라간 거, 목성체 이렇게 올라간 건 석순이라고 하죠. 바위 정도 되겠죠? 그죠? 석순 바위로 된 거죠. 바위. 이렇게 이것도 루선이에요. 이렇게 나온 거, 이렇게 나온 거. 또 그다음에 이렇게 산들이 막 모여 있는데 가운데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도 가벼이 쓸 수 없다. 제일로 귀하기 때문이다. 이거 다음에 이것이 좋다고 그러는데, 이거 다음에 이거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괜찮아요. 그죠? 모두 삼공 제지의 땅이 된다. 그래서 이게 금선이냐, 루선이냐, 크면은 금선, 작으면 루선. 다락배를 루선이라고 하잖아, 다락배. 그죠? 자, 금선 출렵이냐, 루선 출렵이냐, 여기 가서 보고 하세요. 이게 요새 아마 여러분들 금선 출렵형을 보면은 이상하게 뭐 냇가에서 이렇게 막 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잘못 보면 큰일 나요. 이런 형세가 돼야 돼요. 자, 다시 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금선 출렵, 루선 출렵 1, 2, 3 비교. 똑같이 다 금으로 된 배죠. 근데 이것은 뭐예요? 아니죠. 이것은 루선 다락배죠. 이것도 다락배죠. 근데 이거는 석순이 있죠. 두 번째 거는 석순이 있다. 근데 이것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이 세 번째. 루선에서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죠? 이 대귀하다. 삼공 재상. 1도 다음에 이것이다. 세 번째다. 이게 뭐라고 써놨어요? 제왕 만세 지지다. 굉장히 좋죠? 이게 루선 출렵 산에서 나왔을 때 제가 진명명수 시작하기 전에 우리 이쪽에 루선 출렵, 금선 출렵형. 요번에 여러분들 오시면은 그 마을이 우리 집에서 얼마 안 떨어져 바로 밑에 동네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오다가, 시골에 오다가, 왜 저수지 지나잖아요. 저수지 지나서 바로 오른쪽 마을이 금선출렵형 마을이에요. 요번에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시면. 근데, 루선 다 똑같은데, 석순,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조산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는 상관없죠, 그죠? 이것도 금선출렵형도 꼭 금성체에서만 내려오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들은 양쪽 산들이 호위하고 내려가더라. 당연히 물은 있죠. 조그마한 물길은 있겠죠. 큰 물은 아닙니다. 앞에 큰 호수가 있으면은 떠나가는 형상이 되겠지요.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이제 한문전시, 내관선마, 금계함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다. 이게 금계함조라는 것은 금계가 조서를 물고 온다는 뜻이에요. 조서가 뭐죠? 임금님이 내리는 야, 너
장군이 어디 군수로 발령나 좋은 문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내관삼마는 뭐예요? 내관삼마. 이게 수료하면서 신하가 이게 선마라는 것은 뭐냐면 임금이 늙은 신하에게 괴장을 하산다. 즉 이거 옛날에는 뭐예요? 왜 80이 70이 넘어가면 노인들한테 이게 지팡이 줬잖아요. 이런 것을 선사하는 거예요. 선사하는 거예요. 내관선마예요. 이게 내관선마. 한문전시. 이 문이라는 것은 선문, 이게 산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산문. 산문은 뭐냐면 절집, 절에 있는 문이에요. 절집문을 갖다 산문이라고 해. 이게 좁죠? 입구가. 예, 이렇게 산문서집. 그러나 가운데로 내려오더라, 토성체로 내려오더라, 한문전시, 전지, 내관선마, 금계함조. 다 임금님의 어떠한 부름을 받는 형상들이에요. 내상이 나온다, 재상이 나온다, 신동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데, 다 어떤가 약간 어떤 임금님의 소식을 받는 그런 형상들이에요. 전부 다 바깥에 이렇게 돼 있겠죠? 자, 한문전지, 내관선마, 금계함조. 특히 금계함조는 이게 금계예요, 금계. 금계라면은 화성체, 여기가 뾰족해야 되겠죠? 아예 이게 뾰족하면 더 좋아요. 개니까 닭은 벼슬 있잖아요. 뾰족하잖아요. 그래서 화성체에서 금계 포란형이 나온다는 것도 앞에서 했었죠, 우리가. 자, 똑같이 한번 봅시다. 한문전지, 내관선마, 금계함조. 네 가지를 봅시다. 자, 한문전지는 뭐예요? 편전의 앞문처럼 생겼더라. 편전이 뭐예요? 임금님의. 근데 산문처럼 생겼더라. 절에 산문처럼 좁혀졌더라. 이렇게 좁혀진다. 그리고 가운데로 맥이 내려가겠죠? 가운데로 내려가겠죠? 이건 한문전지. 응? 귓겨울에서 관귀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귀 있고, 양쪽이 산문처럼 됐다. 그 다음에 내관선마, 내관이 선마하는 형상. 내관이 선마, 이게 선마죠? 선마하는 형상이다. 가운데 주맥이 같이 쭉 내려온다 하는 것들, 재상급에 대교하는 것이다. 목수, 성문, 목이 수리하니까 당연히 문을 이루겠죠? 금계한조, 닭이 임금님의 조서를 물고 오는 거죠. 이게 조서죠, 조서 물고 오는 형상이죠. 금계가 조를 물고 있는 형상. 그래서 오성천변에 때문에 하는 거죠. 자, 이 네 가지 다시 한번 한문전지, 내관선마, 금계한조. 자, 보검출갑. 자, 보검이 갑, 이게 뭐예요? 갑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검이죠? 보검. 그럼 요게 뭐야 되겠어? 요건 약간 낮아야겠죠? 평여, 낮은 밭이에요, 양변에. 양쪽에 낮은 밭이 있고, 가운데도 높이 약간 길쭉하게 화성체, 이렇게, 이게 칼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청룡백호를 이루면서 이렇게 나와야겠죠. 화성체겠죠, 이게? 화성체겠죠? 그런데, 요게 이렇게 와야지. 만약에 여기서 혀를 어디서 맺을까요? 이 상태에서 맺으려면, 이게 만약에 화성체라면 애금전화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만약에 애금전화라는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자, 요렇게 내려왔다? 그러면 여기다 쓸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는 지금 요 위에다 못 써요. 왜? 청룡백호가 작으니까. 자, 이럴 때는, 여기가 뾰족하죠? 자,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게 뾰족해요, 이렇게. 이게 화지요. 자, 이건 뭐예요? 묘는 금이죠? 화극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화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를 잘라야 돼요. 어떻게 잘라? 토성체로 만들어. 그래가지고 요걸 갖다 금성체로 이렇게 만들어.
애금 전화, 화를 잘라서 애금, 금으로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이게 금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금이 되겠죠? 금비 금이죠? 그래서 이걸 잘라버리는 거. 이것을 애금전화라고 그래요. 애금전화. 애금전화. 예금전화. 이 상태에서 못 써요. 만약에 화성체라면 못 써요. 이쪽 하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됐을 때는 또 뭐 하면 좋아요? 만약에 길다 그러면 여기다가 사당 만들어요. 사당. 여기다 사당 만들어요. 그러면은 피부가 또 돼요.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아요. 복음이 갑에서 나오는 영상이다. 복음 줄각. 자, 안저평. 언덕은 낮고 산강방 우유평 여저위. 이게 언덕은 낮고 평평하면 산등성이 있다. 또 평평한 밭이 있다. 평여가 있다. 이게 이 얘기죠. 평평하게 있다. 이게 복음 출가평입니다. 병권을 주관하고 무관을 주관한다. 네? 그것들은 창작 킹관세서의도 자, 복음 출가평. 금정옥부 다시 왜 없어졌어? 왜 어디 갔어? 왜 어디 갔어? 왜 어디 갔어? 갑자기 없어졌어. 갑자기 없어졌다. 다시 한번 다시요. 갑자기 없어졌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84요) 아, 기다리세요. 이거다. 그죠? 슬라이드쇼. 이제 보이죠? 됐어요? 잘 네. 보여요? 잘 보여요? 오케이. 자, 금종옥부. 자, 이게 금종이죠? 금으로 된 종이잖아요. 이게 옥부. 솥을 갖다가 뒤집어 놓은 거죠? 금종옥부라는 것은 금종하고 옥부가 같이 붙어 있는 게 아니야. 붙으면 안 됩니다. 가운데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가운데 뭐가 다른 게 나와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금종옥부라는 것은 금종하고 옥부가 같이 붙어 있어서 금종옥부가 아니에요. 중간에는 뭐가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이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종부는 반드시 탈맥해야 된다 하는 것들. 서로 연속해서 붙으면 안 된다. 금종, 옥부 되게 좋은 거죠? 복종형이라고 하죠. 복종형. 종을 갖다 뒤집어 놓은 거. 복종형. 복부. 복부는 뭐예요? 솥을 갖다가 엎어 놓은 거. 복부. 복부, 금주, 복종. 다 무관을 뜻하겠죠? 그죠? 장원급제하고 매우 귀한 신하가 된다. 자, 다음. 상천제. 아, 목성체죠? 전부 다 목성체야, 이거. 자, 이것도 목성체. 이것도 목성체. 쭉 목성체. 하늘의 계단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사다리 제사잖아요. 그죠? 하늘로 올라가는 어마어마하게 좋죠. 대귀하죠? 대귀하고 삼궁 구경이 나온다. 이건 볼 것도 없어요. 자, 사다리처럼 올라가는 것들. 자, 이걸 한번 봅시다. 그림만 봅시다. 삼궁 구경. 자, 이게 한말 재상 유해섬의 할아버지 묘예요. 재상이 나왔죠? 유해섬이 재상이 됐죠? 한나라 말기에 재상 유해섬의 할아버지 묘예요. 어때요?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삼태봉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게 삼천제, 요게. 기가 막히죠? 앞에 연막. 그렇죠? 반츠. 기가 막히죠? 그래서 재상까지 나온 것들.
이건 뭐. 자, 여기서 보면, 한번 볼까요? 이건 천재룡은 신선이 나와 승천한다. 천재, 하늘의 사다리라는 얘기죠. 하늘의 사다리 같은 용이라는 얘기죠. 신선이 나와 승천한다. 자, 옛날 고설에는 화계 행룡이 48장이라는 동서남북하고 8장, 8개 방위를 48장이라고 하죠. 구성이 많이 갖췄다. 고설은 되게 잡스러워 일반가의 동이다. 마치 북신이면 모든 성이 존이고 천하 가운데 극이 된다. 술가에서는 이것이 수구를 호위하는 성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자매는 일찍이 그것을 구별하였다 하면서 쭉 얘기를 하죠. 자, 비학. 비학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비학. 인검, 운거, 검, 비조. 아까 비조가 나왔는데 비조 찾을 수가 없어요. 비조가 어딘지. 여기 비조. 아까 그다음에 신성의 국이다. 좌우에서 성자가 이렇게 비교돼서 주령 달려 후회한다. 이것이 바로 앞에 발에서 말한 그다음에 상찬제 재상이 나오는 거. 그래서 연막이 있고 나오는 것들 보면 되게 수려하죠. 그래서 재상이 나왔다. 예선의 조다 하는 것들. 그다음에 추자진보. 수레를 밀어 보물을 들여보는, 보물을 갖다가 수레를 끌어 보물을 갖다가 넣는 형상이다 이런 얘기죠. 추자진보. 자, 수레를 밀어 보물을 들여보는 형상. 조진으로 대펀진당이 된다. 곱게 나와야 된다. 요게 이제 용이죠. 같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추자진보는 구슬이 크면서 꼬리를 띄고 있다. 자, 크죠? 앞은 둥글고 뒤는 뾰족하다. 앞은 둥글고 뒤는 뾰족하다. 이 뾰족하다는 얘기죠? 이게 천주령도 이거 비슷해요. 근데 약간 이것은 차 형태, 웅마차를 끄는 형태 뒤에서, 그죠? 추자진보. 앞에 이 둥글둥글 이걸로 맥이 내려오는 겁니다. 추자진보. 그 다음에 이거 비슷한 게 천주령이 있어요. 요게 천주령이에요. 천주령은 그냥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천주령. 이렇게. 근데 요 천주령은 웃기죠? 여기 와서 요렇게 와서 여기까지 오고 또 이렇게 연결돼서 이 맥은 실은 여기 이 천주령은 여기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이게 들은 거예요. 맥이 앞에가 명경이고요. 이겁니다. 여기에서는 천주령에서. 그래서 천주령하고 아까 뒤에 추자진보하고는 약간 틀리죠? 추자진보는 약간 두 개가 약간 앞이 같은 구름하고 뒤가 뾰족하고 약간 두 개가 같이 있고 구슬이 크죠? 추자진보는. 근데 천주령은 어떻게 해요? 그냥 구슬로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구슬이 아닌 경우도 있죠?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경우도 있죠? 약간 틀리더라. 이걸 갖다가 항무조라고 하는데 이건 확인된 건 아니에요. 항무조라고 하는데 이건 약간 확인을 좀 해야 돼. 자, 천주령하고 천주령 봅시다. 이건 세로로 연속되어 있다. 그 다음에 헬멧에서도 연속이 되어 있다. 이건 따라오는데 이건 구슬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긴 구가 이제 약간 여기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연결됐죠. 맥이 여기서 내려 넣었죠. 맥이 여기서 넣었죠. 그래서 되는 것이다 하는 거. 집중형이다, 대포형이다, 대화원형이다. 천주령하고 아까 추자진보하고는 구슬 차이가 있고 앞에가 크고 뒤가 뾰족한 것. 이게 이런 것들은 천주령입니다. 천주령이다 하는 거. 이것은 근데 실은 이게 구슬로 되어 있지는 않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같이 이렇게 이것이 양쪽에 요것들이 없다면은 안 되겠죠? 구슬만 밀어서, 그죠? 천주령. 추자진보하고 천주령하고 차이점. 아까 추자진보는 앞은 둥글고 뒤는 뾰족하다. 구슬이 크면서 꼬리를 띄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아니다. 이게 반드시
정으로 만드는 거 아니고 약간 꼬불꼬불하게도 가더라 하는 것들, 연속적이더라 하는 것들 구슬이 그 얘기를 했었죠. 근데 실은 이게 더 규격이더라. 그죠? 이거보다는 이것이 좀 크더라 하는 것들, 수자직도가. 자, 옥괴임헌. 임헌이라는 것은 저기 임금님이 대에 나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옥괴, 임금님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옥괴 이게 옥괴. 횡으로 된 옥괴. 옥대사 있죠? 옥대사를 갖다가 횡으로 된 거. 이거 옥괴라고 해요. 옥괴. 횡으로 된 거. 옥괴 임헌. 요게 임헌이에요. 옥성체가 옥대가 있고 밑에가 임금님 쳐다보면서 쫙 헌출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이죠? 요게. 여기서 보면 요게 목성체고 이게 옥괴고 요게 임헌이죠. 예, 옥괴 임헌이죠. 이게. 옥괴 임헌이 있네요. 옥괴 임헌이 있고 쭉 정으로 내려가서 흐름해졌고 옆에 기고 문 여기는 뭐가 나타났을까요? 여기도 거의 무관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정보적으로. 그래서 옥괴 임헌용.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떨까요? 자, 여기도 여기 옥괴죠. 옥괴고 여기 임헌이죠. 쭉 내려가서 여기다 흐름해주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보면은 화성체가 들어있고 옥루는 아니에요. 백리 먼 산들이 있더라. 여기도 완벽하게 감쌌죠. 옥괴가 있으니까 여기도 굉장히 그 귀 나타나겠죠. 그래서 옥괴 임헌용 두 개 다 옥괴 임헌용이라고 해서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상간 옥규 옥규는 요 홀대죠. 홀대 이게 코끼리 간으로 된 것, 옥규다. 이제 귀가 나온다는 것. 토성이 방정하게 되고 짧으면 머리가 둥글게 된다. 옥규다. 이게 옥규고 토성이 방정하고 변화해서 상간이 되고 이것은 옥규가 된다. 큰 것은 옥규가 되고 작은 것은 상간이다. 이렇게 일반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하다가 궁대, 어대. 참 이건 여러분들 조금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어대라고 하면은 이것이 없었어.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이걸 갖다가 보통 우리가 어대라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궁대예요. 궁대. 활궁자죠. 궁대예요. 장상이 나온다. 공경이 나온다. 후백이 나온다. 어디? 이 궁대에서. 이게 궁대예요. 이게. 이렇게 생긴 게. 우리는 이걸 갖다 어대라고 그랬어요. 실은 어대는 이렇게 물고기가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대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생겼으면 다 어대로 보고 있어요. 상관이 없어요. 언제부턴가 이게 변했어요. 근데 옥수신경에서는 분명히 어대는 이게 여기가 어가 나와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를 대하고 있다. 하고 나와요. 궁대하고 어대. 그래서 좀 더 살펴봅시다. 이것이 궁대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어대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어대는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똑같이 이거 궁대고 이거는 대고 똑같이 대는 대예요. 하지만은 이 자체가 활처럼 굽어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뭐가 있다? 어형이 있다. 어가 붙어 있다. 이것이 어대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귀격은 여기는 궁대는 장상, 무귀, 여기는 관귀, 극귀. 근데 약간 이게 더 귀가 강한 것처럼 강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공후, 후백, 장상이고 여기는 대귀, 장상, 후백, 번진. 뭐 거의 비슷한데 같죠? 그래서 궁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궁대는 실은 어대를 갖다가 우리 궁대라고 했는데 이렇게 궁대하고 어대를 구분하면 좋겠다라는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앙대 자하피. 자, 원앙대. 두 개가 이렇게 혹시 자 아세요? 자가 뭐죠? 네, 여자들 왜 이렇게 왜 앞치마에 이렇게 내린 거 있죠? 이걸 자라고 그래요. 네, 이런 것들. 이렇게 생겼죠? 이건 원앙대고요. 원앙대고요. 공명과 수복을 주관한다. 자는 하피라고 그러죠? 하피는 옛날에 귀족 부인들이 예복으로 앞에 같은 것을 갖다가 하피라고 그래, 하피. 그래서 자하피. 공분이 된다, 수복이 된다 하는 것들 똑같이. 대와 피는 모두 맥이 평지에서 나가서 같이 쭉 내려간다. 맥은 어디 있느냐? 이 중심으로 내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으로. 원앙대 자하피. 원래는 하피가 이제 옛날 구인들이 앞에다 이렇게 치마에 둘렀던 거 있죠? 이런 것들인데 예복으로 쓰던 것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하피라고 한다. 좀 좋은 곳에 갖다가 원앙대로 간다. 비슷하죠? 이걸 보면은 원앙대는 원앙이 한 쌍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원앙대라고 하고, 자하피는 똑같이 비슷한데 이걸 갖다가 하피 정도로 보는 거죠. 같이. 그래서 원앙대하고 자하피는 같이 보는 것도 상관이 없어요. 같이. 평지에 나온다. 맥이 숨어서 나온다는 것들. 중앙으로 나오는 것. 수복을 나타낸다. 여자죠? 명부, 부인, 청기, 귀자. 이런 게 나온다는 것들. 귀부인 나온다는 것들. 하피에서. 자피. 볼 수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성모석대. 보장, 이 두 가지는 비슷한데 완전 틀려요. 이게 원래는 이 모자가 석모석대라고 하는데 석모자가 이게 수컷 모자예요. 돌 모양이잖아요. 남자들 성기 모양이죠.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인의 병을 주관한다. 이 모자가 수컷 모자예요. 이런 것은 없지. 보장 이렇게 둘러온 거 완벽하게 가운데로. 이것도 아까 자하피하고 비슷하게 되는데 넓어요. 이것은 보장은 넓어요. 이것은 굉장히 부가 나타나요. 부가. 보장은 옛날 중국의 귀족이나 고관주 주변을 행차할 때 주변을 가리기 위해 길게 들었던 창막, 휘장, 이동식 가림막이 돼요. 이걸 갖다가 보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나타난다라고 해요. 보통 이걸 얘기할 때 석숭을 얘기해. 석숭하고 왕개가 돌을 다쳤다 하는데 그것은 내가 뒤에다 이런 써놨습니다. 이 두 가지. 이런 부가 나타난다 하는 것들 부분만 조금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53까지 오늘 마쳤습니다. 자, 다음에 한 20개 남았으니까 그거 끝내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 보내준 거 그 자료 받으셨죠? 전부 다. 거기에 보면 내기편, 오성용수하고 이게 세 가지. 오성용수, 천변용수, 진용명수. 이 세 가지를 갖다가 우리는 내기라고 그랬죠. 이 내기편을 갖다가 완벽하게 제가 이론을 만들어서 보냈어요. 다음 시간에 아마 내일 모레 제가 내기편하고 그림하고 같이 해서 같이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제 나머지기가 외기편만 남았어요. 외기는 뭐죠? 외기는 청룡, 백호. 주작은 내기일까요? 외기일까요? 주작은 뒤에서 내려온, 현무. 현무는 뒤에서 내려온 거죠? 현무는 내기로 봐야 돼요. 그런데 외기로 보는 경우가 귀성 때문에 그래요. 귀성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귀성이라는 것은 용의 뒤에서 붙어서 밀어주는 거죠. 귀성은. 그렇기 때문에 내기로 봐도 돼요. 청룡, 백호, 그 다음에
주작. 청룡은 2주면 끝나요. 청룡 하나, 백호 하나. 1주. 여기에 2주 걸리고, 주작은 약 한 4주, 8주 정도. 그래서, 앞으로 한 3개월 정도만, 3개월은 외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내기하고 외기를 다 끝내고 나면은 여러분들과 같이 본격적으로 형세론을 할 거예요. 형세론. 형상혈수. 자, 이제 여러분들이 형상혈수를 할 때가 내기하고 외기를 가지고 풍수지리를 정확하게 보는 방법들 얘기하는 거예요. 형세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게 오성용수, 천변용수, 진영명수 다음 시간 끝나갈랑요? 다음 시간 진영명수 끝나요. 그럼 내기편이 다 끝나요. 근데 외기편이 또 남았어요. 굉장히 지루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기하고 외기를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형세론에 가서, 형국론에 가서 형국론을 분석할 때 내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외기에 나와 있는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지 않으면 추론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지루하더라도 조금 더 자세히, 그냥 지나가도 상관이 없어요. 듣고 지나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꼭 강의를 들으세요. 그리고 한 강의가 끝나면 제가 어차피 내기편 끝나면 내기편 끝난 거 전부 다 만들어서 20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림만 쫙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외기도 똑같이 해 드릴게요. 나중에 내기 외기를 전부 다 합쳐서 동영상 하나로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심심하면 보세요. 그러면 기억이 날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나중에 형세론에 들어가면 도대체 해설이 안 돼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더라도, 오늘 진영명수처럼 좀 지루하더라도 하나씩 그냥 보고 넘어가세요. 되도록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분리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여러분들 새로운 것들이라서 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제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좀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올 11월 달 정도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형세론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아하, 앞에서 왜 배웠는가. 저 역시도 처음에 옥수진경을 형세론부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요. 형세론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요, 도대체 해설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앞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어요, 저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더 같이 한번 시작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했던 거, 한번 질문. 자, 리아 선생님. 왜 웃어요? 왜 웃어요? 아니요. 네? 아니요. 질문 없습니다, 교수님. 아주 한 연설 따라 3차례 듣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질문 말고요, 교수님. 예. 아까 어대, 물고기 모양 어대가 더 좋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아. 우리나라에 그런 모양이 있는 데가 있나요, 교수님? 자, 이걸 봐셔야 돼요. 자, 네. 어대가 이렇게, 어대사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어대가 있는데, 약간 나와 있는가를 보세요. 조금 나와 있는가. 저도 보지는 못했어요. 나와 있는 걸 보세요, 한번요. 원래는 이게 어대예요. 이게, 자, 왜 이렇게 궁대하고 어대가 변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궁대를 갖다 어대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게 문제예요. 옥수진경에서 모든 사경론을 다 정리를 다 해놨는데, 이것을 가져갈 때, 인자수지에서 벌써 틀리게 가져갔어요. 그리고 청나라 때, 그 이후에, 왜냐면 당송원명청, 즉, 송나라잖아요. 이게 나올 때가. 그죠? 보세요. 송, 원, 명, 청. 당나라 때 일행선사,
나왔죠? 당나라 말에 누가 나와요? 이때 양균송이 나타나죠? 자, 송나라 때 장자미, 최원정, 유윤중, 옥수중이 완성하죠? 그리고 원나라는 이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나라 때는 포수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명나라 때에 황금기를 맞아요. 이때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인자수지가 나타나. 설신부는 당나라 때 거예요. 그러면 이 명나라 때 이후에 나타난 서적에서는 이놈의 어대가 이것이 안 나타나. 없어. 처음 봐요, 나도. 처음 봐요, 옥수중에서. 그러면 뺏겨가기는 뺏겨갔는데 잘못 뺏겨간 거야. 여기까지 완성 다 됐었어요. 그죠?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이제 교수님, 저 모양이 저기 뭐냐, 지각일까요? 예? 지각처럼 뻗어 나온 거 아니요, 똑같아요. 이게 궁계하고 비슷한데 네. 둥그름하고 비슷한 목성체로 도지목인데 약간 둥그러워요. 그런데 약간 물고기 모양의 이게 두 개가 나와 있어요. 쌍으로 나와 있어요. 요게 알겠습니다. 요거 이게 여기 있든지 상관없어요. 또 이렇게도 나와 있어요. 이게 뭐가 나타났다. 물고기 여기 나와 있죠. 물고기 모양이 나타났다. 어형 대어형이 있다. 여기 나와 있죠. 그것이 차이점이에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정확한 풍수를 갖다가 해설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못해요. 누구도 어대를 갖다가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대충 이게 어대야 이래 버려요. 그죠? 이건 궁대예요, 궁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궁대 위에 처음 거하고 천마사하고는 어떻게 구별을? 자, 이것은 약간 이게 천마처럼 보이죠? 네. 천마처럼 보이죠? 이게 잘못 그린 거예요. 이게. 약간 이게 약간 낮아요. 낮아 이렇게 이 정도 약간 활 긴 거 있죠? 이 정도로 봐야 돼요. 천마사 아니에요. 근데 활공자잖아요. 활 모양이다 이 뜻이에요. 활이에요, 활. 이건 없잖아요, 그죠? 또 이게 천마사 아니에요, 이거 천마사. 이건 너무 높아요, 높은 거예요. 너무 높은 거예요. 거의 약간 이렇게 없다고 하면 돼요. 근데 약간 올라간다고 하면 돼요. 대신 우리가 띠처럼 생겼다. 띠라는 것은 약간 휘어졌죠? 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림이 약간 이건 좀 잘못됐어요, 이게. 자, 다른 분들 뭐 혹시 김홍수 선생님,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으세요? 예, 없습니다. 예, 조금만 참으세요. 좀 뒤에 가면 11월 달쯤 되면은 형세론 들어가면 그때 좀 재밌을 거예요. 지금 이거 그냥 듣고만 이해하세요, 그냥. 예. 예, 예. 그다음에 한한동 선생님, 예, 교수님. 아유, 잘 아이고,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오셨네. 예, 뭐 좀 이것저것 좀 하다 보니 좀 바빠가지고 그리고 말씀 좀. 한계 선생님이 옆에 계시는데 안부 전하더라고요. 왜 안 나오셨냐고 지난주에. 예. 별일 없으시죠? 예, 교수님. 예. 차곡차곡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거 좀 자료 잘 가지고 계셨다가요. 시납을 한번 보셔요.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예. 그다음에 삼성 누구시죠? 장윤석 교수님 아니면 네, 저예요. 교수님, 접니다. 네. 오늘도 바깥에 근데 소리가 더 안 들려가지고, 왜? 핸드폰으로 들었는데 소리가 안 들려서, 네. 그냥 그림만, 이미지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셨어요? 큰일 네네. 났다. 노트북이 없었어요.